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지금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손자병법 2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64포인트 오른 1976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시초가보다 오름폭을 좀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포인트 남짓 오른 19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상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0.7%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0.7% 더 오르면서 108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기아차는 2% 가까이 낙폭을 키웠었는데요. 현대차는 1.65% 오르면서 어제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한 상태고요.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릅니다. 6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1% 더 빠졌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8% 눌리는 상태고요. 그밖에 LG화학의 강보합권, 현대중공업은 2% 이상 오르면서 30만 원 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신한지주가 1.8%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38% 정도 눌리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어제 우리금융의 흐름은 괜찮았었는데요. 우리금융 흐름도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KB금융은 0.4%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2% 시장 대비해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25,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S-오일이 1.9%,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1% 이상 오르면서 정유주 흐름이 괜찮습니다. 호남석유는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LG전자가 2.3% 하락하면서 86,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LG 역시 1.7%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롯데쇼핑은 2% 이상 오르면서 37만 4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삼성화재, 현대제철이 모두 2% 이상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1.81포인트 오른 518로 장을 출발했고요. 역시 시초가보다는 오름폭을 다소 늘린 상태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1위부터 3위 종목이 일제히 3% 이상 크게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세트리온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35,750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요. CJ 오쇼핑은 어제 3% 급락했었는데 오늘도 소폭 더 조정이 나오고 다음 역시 어제 6% 급락한 이후로 오늘도 보합권에서 조정을 받는 상태입니다. 서울반도체가 1.9%, 2%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25,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기부재단 운영 계획을 공개하면서 어제 8% 급등했던 안철수 연구소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10% 급등한 13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CJ ENM이 0.6% 오르면서 어제 낙폭을 다소 만회를 한 상태고요. SK 브로드밴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도 0.89% 오르면서 9만 원 선을 회복을 한 상태고요. 어제 게임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조정 받았던 분을 되돌리면서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 상승 36,500원 선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SM은 약보합권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3S가 5% 급등 나오면서 2만 원 선 눈앞에 둔 상태고요. 성우하이텍 2.8% 시장 대비해서 강합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시장 흐름 봐드렸는데요. 전문가들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홍희진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장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봐주시고요. 네. 어제 급락했던 한화는 오늘 주가 흐름 어떤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그 강보합세 좀 나타내고 있고요.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2%대 상승이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뭐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나마 좀 안도의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좀 기관의 매수, 특히 이제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었죠. 근데 이제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조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보신다라면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전반적으로 좀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요. 수급 상황,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도 투신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면서 지수 상승에 좀 압박을 좀 가했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1,800 정도 순매수
매수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압박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서 뭐 기관과 외국인이 좀 같이 끌어줘야 시장이 좀 급등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 39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매수폭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뭐 1월 중순부터 뭐 2월 초까지의 흐름은 지금 그렇게 강력한 흐름은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투신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죠. 근데 이제 매수 규모 자체가 크진 않고 아까보다도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든 시점에 봤을 때 투신은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좀 자세를 좀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방향보다는 일단은 좀 매도 쪽에 좀 방향성이 조금 더 맞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도 지금 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거래 한 700억, 비차익 한 500억 정도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에서 지금 시장을 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전환이 된다라면 시장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베이시스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이제 선물 매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매 패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00계약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조금 돌아서는지, 그러니까 매도가 크게 나온다라면 베이시스가 지금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정 업종이나 뭐 종목 같은 경우는 웅진코웨이, 그러니까 웅진그룹 주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한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 대비 양봉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웅진홀딩스라든지 웅진에너지, 웅진케미칼은 상한가나 뭐 10%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키우려고 하는 종목들은 일단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반면에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팔려가는 입장이겠죠. 팔려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계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것만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웅진에너지라든지 홀딩스, 케미칼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추가적인 보유는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신규 매수적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웅진코웨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저평가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 메리트가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보기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어떤 기업 쪽에 지금 인수가 되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기업 쪽에 만약 인수가 된다라면 그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그거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뭐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도 아니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일단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IT 업종이 상당히 좀 부진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고요. 기관 쪽의 매도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신권과 연기금 쪽의 매도가 상당히 좀 나와주면서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기의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삼성전자가 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IT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겠다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 흐름 상당히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융업종, 기업은행 쪽이나 뭐 키스나이지는 우리금융 쪽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증권업종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급을 드렸었을 때 증권업종이나 은행업종의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증권이나 은행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시장의 방향성을 하락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관망 후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오늘 가장 강한 업종 운수장비겠죠. 현대중공업 필두로 현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의 상승폭이 확대된다라면은 이들 조선이나 현대차의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이. 그래서 지금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황 짚어봤고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일단 뭐 코스닥 쪽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면 이제 강보합권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 0.4% 정도 이제 상승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아무래도 조금 힘든 부분들을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조금 시장이 조금 급락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반적으로 좀 큰 매도폭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의한 조금 그 기술적인 반등에 의한 그런 흐름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한 23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컸습니다. 좀 5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4%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 6%가 넘는 이렇게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오늘 기술적 반등에 의한 그런 그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 515포인트 이전에 저항 구간이었던 부분들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계속 좁은 박스권 행보의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좀 힘을 내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관찰도 계속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들이 10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24억 그리고 기관들은 50억 정도 현재 오전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도보다 개인들이 매수하는 어떤 매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매도세를 조금 이겨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제와 같이 좀 기관 쪽에서 매도의 어떤 흐름이 강화가 된다면은 오늘 쪽에서 좀 힘들지 않겠나 조금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테마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SK컴즈가 화면을 보시면 SK컴즈가 5% 정도 현재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SNS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통합당에서 총선 후보자 이번 그 4월 총선에서 후보자를 선정할 때 모바일 투표를 좀 도입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 중형주라 할 수 있는 SK컴즈 같은 경우 5%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나우콤, 이루원, 가비아, 필링크, 그리고 인포뱅카 같은 대표적인 SNS 관련주들이 현재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텍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뭐 그 모바일 관련 매출이 50% 증가를 하게 되면서 대폭의 어떤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6.6%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그 CNK 인터가 지금 이제 상한가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소위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 조금 저렴한 말투로 설거지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그 반등 같은 경우 그런 성격이 상당히 좀 저 같은 게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런 그 관찰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접근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를 조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모바일 게임주 말고 지금 현재 그 종목들이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 규제에 대한 어떤 그 강화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하락을 어제 좀 급락이 있었습니다. 3시간 이상 그 이용 시에 불이익이 좀 불이익 그리고 월간 게임 이용 금액에 대한 제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위메이드, 조이맥스, 드래곤플라이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NC소프트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가 조금 힘을 내주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네오이즈 게임즈와 NC소프트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염려가 되고 있는 업종군들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정부 규제 리스크가 좀 규제 리스크까지 조금 보태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추가적으로 힘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바닥권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반등이 나올 때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적 매수였던 대응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통합당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재인 관련 테마주가 좀 상당히 너무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선, 뭐 우리들 제약, 우리들 생명각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희 사장이 그 사장 처음으로 그 박근혜 지지율을 좀 뒤집었습니다. 소폭 그 뒤집긴 했지만 어쨌든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렸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200일선 지지를 확인한 후에 주식을 매수하자 하셨는데요. 200일선이 지금 한 1950선 부근에 있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2월 증시는 전약 후강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유효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예상을 하셨습니다. 최용 대리와 신은경 실장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데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는 그리스 디폴트가 우려된다.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 하셨고요. HK스탁의 신은경 실장은 그리스 위기 때문에 그리스 위기와 옵션 만기가 있는 한 주다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볼게요. 총 5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10%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는데요. 오성 LST가 장중 3% 남짓 더 오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2% 수익이 기록 중이고요. 삼성증권이 16%, 하나케미칼도 3.7%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영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4가지 종목이 있으신데요. 강원랜드가 2%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삼양홀딩스 역시 어제 종가 기준으로 8%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현진소재 목표가 수정하시는데요. 12,000원을 주셨었는데 13,000원으로 올리시고요. 수익은 10% 가까이 났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수익권에 있습니다. 신용훈 연구원 종목 보겠습니다. 옵트론텍을 들고 계시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정도의 등락이 기록 중이고요. 매도하신 종목이 있으십니다. 코라오 홀딩스이신데요. 수익은 2% 가까이 내셨고요. 포트 교체를 위해서 수익 실현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시는 종목은 웅진에너지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해서 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90%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를 7,130원 주셨습니다. 목표가 9,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채용 대리 포트도 보겠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 이렇게 한 종목에 100% 있으신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51% 수익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오늘도 상한가 진행했습니다.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두 종목 있으시죠? 유비케어 16%, 오셈 임플란트는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정도의 등락이 기록 중입니다. 자,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역시 채용 전문가의 우리들 생명과학이 1위에 랭크가 되는데요. 수익이 50%를 넘어가고 있고요. 박성일 전문가의 오성 LST가 21%를 기록하면서 2위에 또 박성일 전문가의 삼성증권과 두산 인프라코어도 4위와 5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는 16.5% 수익을 내면서 3위입니다.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가 1위신데요. 143% 수익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고요. 박성일 전문가가 2위로 올라오셨네요. 10.9%, 신용훈 전문가가 7.8% 누적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고요.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 전략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2월 증시를 전약 후강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우선 시장 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월 초 들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월 초중반에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좀 급등한 만큼 좀 어느 정도 민감하게 좀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좀 나올 만한 좀 시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월 후반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점차 이제 비관론이 좀 이제 낮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2월 후반으로 갈수록 좀 강하게 좀 시장이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심리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2,000포인트를 불과 한 20여 포인트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2,000포인트를 지금 돌파할 수 있느냐 여부가
지금 모든 좀 시장 참여자들의 좀 이목이 좀 집중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00포인트 안착이 그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한 번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는 지금 좀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만큼 어느 정도 좀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좀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담아둔 시점에서 2,000포인트를 안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이후에 좀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를 보면 현금 비중이 50% 있으시고요. 나머지 50%를 주식에 실으셨는데 4가지 종목이 있으십니다. 전 종목이 수익권에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0.4% 수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3.5% 급등입니다. 종목별로 AS 해주십시오. 네, 우선 뭐 현대모비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모비스가 가장 최근에 제가 한 이틀 전에 지금 종목을 좀 편입을 했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심하게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선 뭐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좀 낙폭 과대 국면이다라는 좀 인식이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지난 4분기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이유가 그 유로와 그 신흥국 그 통화가 좀 급속하게 좀 절하되면서 그러면서 좀 많이 좀 실적이 좀 악화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뭐 오늘 전일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확인을 해봤지만 유로화가 상당히 좀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이제 회복세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악화에 대한 확대 해석은 지금 시점에서는 불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포트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우선 현진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끌고 왔던 종목인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일 정확하게 제가 목표가로 예상해 드렸던 지금 13,000원을 지금 터치하고서 지금 좀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익 실현 관점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현진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200%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0% 이상 좀 실적이 좀 증가하면서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라는 좀 증시 격언을 좀 이번에는 좀 활용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진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양홀딩스를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제가 애초에 편입했을 당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곧 이제 자회사 휴비스가 이제 상장을 좀 대기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자회사 휴비스 상장으로 인해서 자회사 가치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던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진소재 목표가를 12,000원에서 13,000원 높이셨잖아요. 오늘 네네. 장중 고점이 13,000원 나왔으니까 내일 장에서는 포트에서 제외가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목표가에 도달한 만큼 예. 이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 포트 전략 다시 짜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잠시 후 최병곤의 수익률 높여라가 이어집니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박권에서 견조한 상승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종목별로 좀 보면 삼성전자가 1.3% 오르고 오늘 뭐 현대기아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좀 정체 상태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지수가 바닥에서부터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매수가 아직까지는 새로 유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의 주식에 대한 매수가 긍정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환매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도도 여전히 계속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매수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하지만은 해외 증시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증시의 분위기는 대형주로서 계속 이어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런 형태로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당장에 빨리 움직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듯하고요. 종목이 괜찮다면은 차라리 좀 뒤를 보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정치권 관련 테마들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타고 있고 상황적인 부분을 중간에 쉬는 타이밍 없이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별한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예상됩니다. 특히 저번에 금감원이 계속 추가 조치를 취한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관련 테마의 급등이 계속 지속되는 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기존에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정치권 관련 예전 테마들도 같이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무슨 조치가 나오면은 기존에 아직까지 오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많이 내렸던 종목들까지도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최병곤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볼 텐데요. 오늘 종목 교체가 좀 있네요. 일단은 들고 계신 종목이 모두 수익권에 있습니다. OCI가 오늘 장에서 3% 이상 오르면서 수익이 이제 10% 가까이 났고요. 다우기술도 오늘 5%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금호전기도 수익권, 삼성테크인도 오늘 장에서 1% 남짓 오릅니다. 셀트리온이요. 어제 장에서 4% 급락 마감을 했었고요. 오늘은 소폭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도 한데 최병곤 위원님께서는 셀트리온을 자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탄력이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매도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제 하락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진행할 때에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정도 타이밍에서 그렇게까지 큰 조정이 나오면 안 되고 오히려 좀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렇게 가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다음 기회를 다시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는 상태고요. 교체 종목은 과거에 흐름이 좋았던 SM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또 다시 성장성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수급 주체들의 변화, 즉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수급을 계속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조정을 거친 이후의 진행은 상승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55,000원 잡았고요. 현재로서는 54,900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만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목 중에서 오늘 변화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게 다우기술하고 OCI인데요. 다우기술은 SNS 선거운동 관련해서 주가가 항상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반등 나오면은 짧게 차익 실현해주거나 아니면 매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업체들, 특히 대기업에서 진출했던 태양광 사업을 정리한다는 소식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OCI 같은 주력 업종이 태양광 사업인 기업들은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이 발생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유 전략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도 역시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 산다고 말씀하신 SM 목표가를 65,000원 주셨는데 SM은 65,000원 갔던 적은 없지요? 예, 일단은 신고가를 가야지만 65,000원을 가는 상황인데 65,000원까지 도달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사실 분들은요.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29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관들 아까 좀 언급드렸겠지만 투신의 매도가 일단은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은 여전히 지금 환매 물량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기관은 압박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그 물량을 좀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지금 뭐 돌멩이도, 그러니까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돌멩이들이 그러니까 장기간,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그런 현상이 좀 계속되면은 돌멩이도 결국에 이제 뚫리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 그러니까 지금 2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면 결국엔 뚫어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있는 구간이 이제 2000포인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은 상당히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좀 뚫어낼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틀 연속 음봉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음봉이 발생한 이후에 오늘은 이제 첫 양봉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가 됐었어. 그러니까 지금 1900을 넘고 1950포인트를 돌파하고 그 이상까지 상승이 있어 왔던 시점에서 힘이 상당히 약했던 두 종목,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대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선물지수가 오르면 계속해서 그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그동안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운수장비 쪽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700억 가량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여기서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 준다라면은 2000포인트의 돌파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강세는 상당히 좀 주목하셔서 지금 바라볼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상승을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을 양호하게 좀 거친다라면은 충분히 대형주 매집 타이밍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업종 자체가 뭐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화학 같은 경우도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지금 IT 업종 등이 일단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IT 업종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지금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IT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한 뒤에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보험업종, 최근에 뭐 메리츠화재라든지 동부화재, 코리안리,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좀 면밀히 좀 관찰하셨다라면은 충분히 저가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뭐 상승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인데 일단은 양호하게 좀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만약에 매수 좀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목표 수익률을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10% 안쪽으로 좀 짧게 끊어서 잡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좀 단기 매매 관점으로 지금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매물 압박이 상당히 지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기관이 어느 정도 매도를 마무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유지되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같이 끌어주면서 2000포인트의 돌파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그동안 들어온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7조 원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좀 넘는 기간 동안 7조 원 이상의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엄청난 자금을 투입시키기보다는 기관의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고 외국인은 조금의 힘만 좀 보태는 지금 흐름으로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올 때 2000포인트를 좀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막판, 그러니까 투신이나 연기금이 매수 전환할 타이밍이 아무래도 2000포인트 돌파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형주 매집 타이밍이다. 이 말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정태근 전문가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은 뭐 상승 마감은 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을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증권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이 조금은 그 가격 조정 나오지 않겠지만은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서 수급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파생 쪽에서 너무나 좀 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전강 후약으로 끝나고 그리고 상승 출발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 최근에 그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 쪽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655억 최근에 어떤 매수로 봤자 너무나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환율과 좀 연결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리스 문제입니다. 결론은 그리스 문제고요. 그리스 문제인데 자, 환율 동향을 좀 같이 본다면 일단 달러 유로 동향을 좀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그 유로가 좀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유로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 문제가 좀 빠르게 해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연기가 되면서 유로가 좀 그리스 우려로 해서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유로가 좀 약세를 보인다면은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원하는 약세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원화가 좀 강세 기조 강세 기조는 이어가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이런 그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환율이 조금 비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643억 이렇게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외국인들 현물 매수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눈치를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외국인과 개인들이 어떤 파생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지만은 상승폭이 계속해서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생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파생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과 개인 그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선이 개인들 동향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동향인데 지금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의 선물 싸움이 계속해서 그 장중에 계속해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특징적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션 동향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개인들이 극하게 좀 달리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파생 쪽에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은 어쨌든 그 외국인 쪽은 어쨌든 아래쪽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만기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양매수 그리고 상승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들의 포지션에 어떤 개인들이 수익을 날 수 있는 포지션을 방해할 가능성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크다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생 쪽은 변동성이 없을 가능성도 조금 충분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자, 이거는 그 선물 지금 현재 선물 동향인데 어저께 시장이 전부체적으로 좀 밀렸죠.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장 초반에 미결제를 보신다면은 아래쪽으로 빠지는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간 상황 속에서 미결제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 중반까지 계속해서 어떤 청산이 되는 흐름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도 마찬가지 아침쪽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이렇게 매수 포지션에 대한 누적 미결제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청산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상승 유지, 상승폭을 확대시키지 못하지만은 지금의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통해서 보셨듯이 이 아침에 들어왔던 이 미결제가 청산이 되는지 여부도 똑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전략 잡았고요. 중국 증시도 지금 출발이 됐는데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계속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오늘 중국 본토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73% 하락한 2314.0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본토지수 3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2300선의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위안화 절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보았을 경우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높을 것이며 이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부합한다라는 중국인민은행 고문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국 위안화 절상 기조 당분간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에 따른 움직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올해 대출금리 인하폭은 증가될 전망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예금금리의 상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올해 대출금리 인하폭을 늘릴 수 있는 방침이라고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재경위원회 언급이 있었는데요. 결국 지금 올해 대출금리 인하폭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긴축 기조가 선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4대 국유은행들 순이익이 2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면서 기은행들의 펀더멘털 또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중국 종목들의 펀더멘털이 더욱더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수출이 올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펀더멘털은 꾸준한 개선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국 본토지수 시장에서의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23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오늘 사볼 만한 종목 있겠습니까? 네, 오늘 좀 작은 종목 갖고 왔습니다. 예. 제가 아까 뭐 대형주를 매집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렸었는데 예. 일단은 그거는 너무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종목 좀 찍기 상당히 조금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코미코라는 종목 갖고 왔고요. 시가총액 한 700억 정도로 소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형주기 때문에 개별주의 성격이 좀 강하고 좀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지금 반도체 이제 공정에서 나오는 뭐 불순물, 그러니까 오염물을 좀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업 지금 캐파가 좀 커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아무래도 코미코가 상당히 조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수혜를 상당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근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좋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과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은 그동안에 지금 뭐 2010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보였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돌파선, 그러니까 상향 돌파선,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주가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를 좀 그리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하락 추세 마무리 후에 일단은 상승 추세 전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좀 단기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박스권 흐름이겠죠. 그래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 자체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오히려 좀 하락의 흐름이 좀 더 지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지금 길을 좀 가고 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은 그러니까 2,950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현재로서는 3,18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4,000원 정도까지 좀 설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기라는 구간이 지금 뭐 하루 이틀 이런 단기가 아니고 지금 스윙의 개념으로서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보시고 좀 접근하면은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분봉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다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2시 반 이후에 땡기면서 종가 관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시 반 이후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 관리가 되는 종목들은 힘이 좀 살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서 좀 대응을 해보자. 개별주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투자 비중을 좀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코미코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앞서서 전략 짤 때 정태근 전문가님은 업종별 전략을 좀 빼먹으신 것 같은데요. 업종도 좀 봐주시고 오늘 관심 종목 주십시오. 네, 일단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은행업종의 증권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게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어떤 장기 추세를 돌리기 위한 어떤 고민이 그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금융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기 추세를 돌리기 위한 어떤 고민이 상당히 많은 자리입니다. 그 마찬가지 IT 그리고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본다면 조금 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수급을 좀 같이 보면서 간단히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 그 코스피 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본다면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그리고 마찬가지 삼성전기도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 그리스에 대한 우려라든지 환율이 조금 비구조적으로
비우호적으로 조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업종들을 그 매도로 전환하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 그리스 사태가 조금 해결이 된다면 환율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온 종목들을 지금 당장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기조가 유지가 될 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IT, 화학, 금융 뭐 이런 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이전에 이전에 그 추적 매수하시 못하신 분들이 이제는 그 조정 시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업종군들로 조금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시장에서 뭐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 코스닥 쪽의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TK 케미칼이라는 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PET 수지, 그리고 폴리에스터, 그리고 스판덱스 같은 화학 섬유 전면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조금 히스토리를 조금 그 최근에 주가를 반등하는 연유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은 3분기 때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2분기, 3분기 때 조금 환율이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외화 손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는 조금 흑자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자로 전환했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가서 좀 말씀드려본다면 수급적인 부분 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1월 31일부터 지금 현재 투신 쪽에서 매수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관 전체적인 수급이라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1월 31일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에 출현했던 당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거래량이 유발이 됐던 부분은 어떻게 바닥에 대한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항권이 할 수는 2,850, 2,800원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금 구간은 그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2,850원인데 지금 현재 2,875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850원에 가까운 가격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750원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 다음 저항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3,200원 여기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TK 케미칼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종목일까요? 네, 단기 스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TK 케미칼까지 관심 업종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종목 고민 참 많으시죠? 보내주시면 바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선착순이니까 먼저 보내주셔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절병법 2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